자, 두 번째 타임 아까 하던 문제 좀 더 갑시다. 너 과시였어? 아, 씨. 뭐라? 알았어. 내가 뭐가 아프지? 내가 아프지? 내가 아프지? 저 낭만 안 맞았어. 응? 천천히 풀고 나잖아. 뭐야, 수능 끝나고 불라고? 다 불라고? 아니면 뭐 그때 불러 2학년 다 끝나고 불라고? 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아니지. 빨리 해야지. 예. 자, 갑니다. 뭐 할 거냐? 이 59페이지 17번부터 20번까지 없어요? 넘어갑니다. 60페이지 21번부터 24번까지 22번 24번 23번 22, 23, 24, 22번 원래 길이가 L0인 천장에 매달린 용수의 질량계 및 물체를 연결했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L인 상태 물체가 정지했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됐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봤습니다. 얘 어떻게 한가? 용수철에서 잘 들어. 용수철에서 물체가 처음에 중력이 얘를 끌어당기지. 그럼 중력이 일정한 힘이 작용되고 있어요. 아니면 점점 탄성력은 커져요. 중력은 어차피 변하진 않지. 근데 다시 말하면 탄성력은 어떻게 있다는 탄성력은 늘죠. 네. 늘어요. 다시 말하면 탄성력은 는다라는 얘기는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얼마까지 늘어났습니까? 뭐 예를 들면 L0에서 L까지 늘어났죠. 즉 네. 다시 말하면 L0에서 L만큼 L에서 L0만큼 뺀 값이 변형된 값이죠. 네. 이만큼일 때 누가하고 똑같아요? 중력하고 탄성력은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용수철이 있죠? 이게 원래 L0입니다. 됐죠? 근데 물체를 놨더니 어떻게 된대? 이렇게 됐지. 이게 누구야? L이 되죠. 그럼 요만큼이 뭐가 있어? 물체가 내려갔지. 그럼 잠깐 이 지점이야. 중력하고 누가 같아요? 잘 들어. 탄성력이 같은 거죠. 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중력하고 탄성력이 같으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죠. 정지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력이 작용되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중력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만큼 L0에서 L만큼으로 요 차이만큼 늘어난 게 mg라는 탄성력을 갖고 있는 거랍니다. 그럼 탄성력은 점점 커지는 거죠. 변형된 길이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1, 즉 누구니? 중력이 한 1이에요. 이게 뭐가 됩니까? 용수철에 저장된 뭡니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럼 2분의 1 얼마입니까? mg 곱하기 L 마이너스 L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누굽니까? 1번 덧대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3번에 갑니다. 그림같이 위쪽 수평면에서 한쪽 끝을 고정시킨 용수철에 질량이 2kg의 물체 A를 접촉시켜 용수를 평형 위치로부터 0.1m만큼 압축시켰다. A를 가만히 놨더니 A는 빗면을 따라 내려서 아래쪽 수평면에 속력 V로 도달합니다. 뭐로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 뭐가 뭐로 바뀌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다니 그 높은 데에서 뭐가 있다는 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용수철이 있죠. 맞아요? 높이가 있을 거예요. 높이가 얼마예요? 1m가 1m냐? 1m가 되죠. 여기 변형된 건 0.1m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뭘 갖습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둘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로 바뀝니까?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갑니다. 용수철 상수는 1000이네. 1000 됐죠? 그럼 여기서 씁시다.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
2kg짜리 2p 중력부터 봅시다. 2kg 곱하기 중력값을 얼마로 계산하래? 10으로 계산하래. 높이 1m mgh죠.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 k가 얼마? 1000. 변형된 길이 0.1 곱하기 0.1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20에 5예요? 500. 500 아니야 0.1 곱하기 빵 50. 5네요. 그럼 얼마 됩니까? 25줄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kg 곱하기 V 제곱이죠. 얘하고 얘하고 같대요. 그럼 이게 25입니다. 따라서 얼마 됩니까? V는?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기억부터 본다.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은 5줄이 맞죠? 아래쪽 수평면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25줄이 맞고요. V는 5m/s까지 맞죠. 이해되십니까? 뭐가 뭐로 바뀌었니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24번에 간다. 너무 추우니까 어이없더라고. 아까 올 때 너무 추우니까 어이없더라고. 몇 시간이요? B가 얼마예요? M이죠. 자, 문제 갑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수철과 연결된 물체 A를 물체 B와 실로 연결했던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늘어난 A가 P점의 평형 상태로 정지해 있었다. 정지했다는 얘기는 알짜리 얼마? 0. 됐죠? 그럼 탄성력하고 누구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얘의 중력하고 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중력 mg가 되죠. 그럼 누구니 탄성력 F는 kx는 d죠. d의 제곱이 mg가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문제가 없나? A의 작용한 R자역은 0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왜? 네? 왜? 정제. 그렇지. 정지했으니까 R자 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비행감다. 용수철 상수는 2D분의 mg입니다. 맞아 틀려? 2D분의 mg입니다. 맞아 틀려? 용수철 성수는 누굽니까? D 제곱분의 mg가 되네요. 틀렸네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네. 세 번째 D 겁니다. 자,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를 2분의 1 mgd이다. mgd이다. 맞나요? 2분의 1 mgd이다. 맞아 틀려? 기제곱입니다. 넣으세요. 자, 2분의 1 k x제곱 d제곱 됐습니까? d제곱인가? 그럼 누구니? mg 잠깐만 kd 왜 d지? 이게 돼요. 미안합니다. 이거가 됩니다. d분의 mg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d분의 mg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요거 지워지면 얼마 됩니까? 2분의 1 mg d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d가 맞네요. d는 틀린 거죠. 네. 근데 왜 제곱을 했지? 내가 미쳤지? 2분의 KF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니 k는 d분의 mg가 됩니다. 까지 보시고 됐습니까? 자, 25번부터 29번까지요. 25, 26, 25, 26, 29. 29, 27, 25. 그림자는 줄에 매달린 물체 A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려 일정한 속력으로 맞습니까? 줄체의 되겠고요. 나는 A를 수평 방향으로 일정 속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나에서 줄이 물체의 한 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줄이 물체의 한 일. 다시 말하면 가에서 보면요 물체를 들었죠. 그 중력이 한 일은 있어요. 중력이 어떻게 돼? 중력이 자기 힘의 반대로 끌고 갔죠.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mgh가 돼요.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근데 잘 보셔요. 자, 일단 중력이 한 일은 요거 잠깐 지우고요. 중력이 한 일은 뭐라고? 물체가 올라가서 이만큼까지 만약에 h를 올라갔다고 치면요. 중력이 mg죠. 네. 그럼 기준이 여기서 자기보다 더 멀어진 거잖아. 내려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려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mgh가 중력이 한 일이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줄이 일정한 속도죠. 일정한 속도라는 게 뭐란? 알지? 빵. 따라서 1은 0 이렇게 되겠죠. 1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하는 거죠. F 곱하기 S에 있는 F가 빵이에요. 됐습니까? 두 번째, 자 줄을 이렇게 이동시켰습니다. 힘은 어디로 줘요? 위로 주죠. 중력의 반대로 주는 거잖아요, 맞죠? 장력은 장력은 누구야? 장력을 말하는 거죠. 장력은 됩니까? 반대예요. 근데 갔어요. 그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 있죠. 이해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하는 거죠. 둘 다 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25분에서는 가나에서 줄이 물체의 한 일은 둘 다 0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줄이 한 일은 빵이 돼요. 그럼 가에서 누가 일하는 거야? 가에서는 중력이 가에서? 가에서는 그 중력이 한 거라니까. 중력. 아니다. 네. 아니다. 잠깐만요. 가에선 1이 한 거네요. 가에서 1을 했다. 그럼 뭐냐? 가에서 1을 했다. 중력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1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물체를 줄이 끌어당기는 거 보면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잠깐만. 나는 1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가는 일정한 속력이죠. 그럼 잘 봐. 줄이 있어요. 중력이 이렇게 mg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 뭐 있어? 장력이죠. 장력은 어디로 힘을 줬어요? 위로 줬죠. 물체가 위로 올라가요. 일을 한 거네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미안한데 내가 딴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사람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중간에. 중력으로 힘을 따가는데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다시 말해 일단 가에서는 어때? 중력에 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나에서는 어떻게 돼?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이 한 일은 0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아니 이따 무슨 생각하냐면 이따 집에 어떻게 가지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집에 갈 때 모자를 쓰고 가야 돼. 아니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니네들은 집이 가깝지? 아니요. 멀어요. 난 여기서 집에 가면 지하철 타고 가면 집에서 1시간 반 걸려. 여기서 1시간 반 걸려요. 어? 멀지. 그래서 난 집에 갈 걱정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1시간 반 걸려. 택시. 어? 하시면 어떻게? 택시는 좀 그렇잖아. 어디 사시는? 어? 어디 사세요? 저쪽 양천 쪽에. 목동은 가까워. 바로 옆이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목동 갈 때가 제일 좋아. 차 타고 나가면 10분이면 가거든. 근데 여기는 차를 갖고 와도 1시간 반, 1시간 좀 넘게 걸려. 일요일 아침에 올 때는 한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지하철 타면 1시간 반. 중계는 더 멀어. 중계 2시간 정도 걸린다. 1시간 40분 이상 걸린다. 더 걸리던데. 대치 갈 때도 이 정도는 안 걸리는데 대치 갈 때 1시간 10분이 정도 걸린다. 내가 좀 너무 편하네.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중간중간에. 벌써? 네. 아무튼 집에 어떻게 가나 이게 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 괜찮아. 자 26번이요? 26번이요? 갑니다. 그림같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A, B, C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던집니다. 도달한 순간에 속력의 크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 소설하시오. 이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생각 그런 거안 따지고 똑같아.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물체가 여기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높이가 있을 거고요.
높이가 있다는 얘기 지금 현재 A나 B나 C나 다 높이 똑같잖아.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야? 높이가 같죠. 빠르기도 같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고요. 빠르기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까지 같아요. 즉 역학적 에너지 A는 B는 C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바닥에 닿을 때는 물론 A는 갔다 떨어질 거고 C는 그냥 떨어질 거고 B는 이렇게 가서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누구야? 운동 에너지죠. 그럼 얘는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A든 B든 C든 다 똑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니까 지면에서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셔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27번 겁니다. 그림과는 마찰없는 수평에서 용술에 연결된 물체를 평점 원점으로부터 거리 A만큼 당긴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P, Q, R은 물체를 가만히 이동한 후부터 물체의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순서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요, 안 변해요? 네. 그러니까 P가 되겠죠, P. 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용술 A만큼 늘렸어. 늘렸다는 얘기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어, 처음에? 저요. 잡고 있어. 처음에 잡아야죠. 잡았다는 게 뭔 소리야? 나의 운동 에너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 A 늘어났을 때 없는, 에너지가 없는 R이 뭡니까? R이. 운동에는 그게 운동 에너지죠. 그럼 Q가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 그러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29번이랬나? 네. 오케이, 29번에 갑니다. 자, 그림같이 물체 B와 C로 연결되어 점 P에 정지한 A에 수평방향의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P에서 Q점까지만 작용한 후에 F를 제거된 A가 R점에 정지했다.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에 대해 각각 서술하시오 라고 됐습니다. 얘들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봅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까지? Q까지는.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되겠죠. 보세요. 여기서 P점, Q점, R점이라고 볼 건데 물체를 여기까지 갔어야 됐어요? 힘을 준 거야. 그 다음에 힘을 줬대 안 줬대? 안 줬다고 했죠. 그럼 보시면 여기가 A가 있을 건데 A의 처음 속도 여기야 P점. P점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P점의 속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 정지 상태였잖아.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 A의 속도를 나타내면 0이었던 애가 속도가 증가됐을 거예요. 그럼 F가 없어졌으면 여기로 가는 동안 누가 얘 때문에 밀리는 거지. 다시 말하면 느려져야죠. 그래서 멈췄대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뭡니까? 첫 번째 A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뭐랬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누구는 변했어? 운동 에너지 변했어. 증가야, 감소야? 왜 증가요? Q에서 R까지인데? 감소. Q에서 R까지인데 감소해야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술하시오.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왜?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져서 운동 에너지 감소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감소합니다. 이렇게 내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B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야, A가 감소했대. 그럼 B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지. 왜 증가해야 됩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 적어지죠. 높이 올라갔죠. 즉 운동 에너지는 적어지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잖아. 근데 왜 증가해? A가 감소했으니까 감소량이 얘한테 가버리는 거야. B한테 가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네. 물체가 한 물체에 연결된 경우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뭐라고?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유지가 된다. 그러려면 한쪽이 감소되면 한쪽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죠. 또 갑니다. 뭐 할까요?
괜찮아요? 넘어올까? 그럼 다 끝났네요. 됐습니까? 이제 보실 건 테스트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 들어갑니다. 네 문제 안 돼요. 네. 너도 시험 볼 겁니다. 네? 너도 볼 겁니다. 알죠. 자, 시간 9문제입니다. 9문제니까 시간 6분 드립니다. 네. 반대 어떻게요? 처음 맞죠? 우와. 맞는 것과 처음 맞는 거 다른 거 아시죠? 자, 이제 우리가 잠깐 테스트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할 거니? 이제 연력학 법칙 들어온다. 연력학 법칙이다. 지금 많이 빨리 주세요. 시간이요. 뭐야, 좀 좋았다. 이거 맞았대요? 형기가 맞은 겁니까? 자, 갑니다. 이거 맞아요. 한 6개 맞은 것 같은데. 9개 중에 6개 맞았다고요? 네. 잘했네요. 자, 그럼 이제 연력학 법칙 들어갑니다. 자, 연력학 법칙을 배우는 이유는요. 얘들아, 연력학 법칙은 말 그대로 기관 때문에 그래요. 열기관.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자동차가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연료를 태우면 그 연료가 부피가 변하죠. 그것 때문에 피스톤이 움직입니다. 피스톤이 움직이게 되면 자동차의 바퀴를 움직이게 되죠. 즉 동력을 전달하게 돼서 그래서 움직여서 이동합니다.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연력학을 배우는 것들은 연력학을 쓸만한 게 되게 많거든요. 하늘 위에 구름 만들어지죠. 왜 만들어질까요? 높새 바람이 왜 만들어질까요? 뭐 이런 것들 배우니까 오늘 배울 내용들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법칙이 몇 가지인데 우리가 배울 건 두 가지만 배웁니다. 1법칙, 2법칙 이 두 가지만 배웁니다. 1법칙은 다른 말로 이거는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얘기는 뭐야?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에너지 총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불러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면 무슨 에너지 있어? 전기 에너지지. 이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나와요? 빛 에너지로 나오고 따뜻하죠. 열 에너지 나옵니다. 그럼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합은 뭐가 됩니까? 전기 에너지가 된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뭐야? 이게 연력학 1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배울 연력학 1법칙은 이게 아니라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됐어요. Q라고 하는 건 열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량이라고 해서 열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이게 뭡니까? 물체가 즉 기체를 얘기를 할 건데 기체가 가지는 내부 에너지 즉 온도 변화와 부피 변화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탁구를 쳤어요. 탁구를 쳤는데 탁구공을 밟았네. 근데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찌그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뭐라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되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왜?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기체, 즉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가 열 에너지를 받죠. 그럼 분자 운동 활발할까 느려질까요? 활발해지겠죠. 즉 온도가 높아집니다. 내부 에너지 증가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부딪히는 즉 내부에서 막 움직이는 게 커져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부 압력이 커져서 외부하고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부피가 커진다?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급한 열 에너지가 기체한테 어떻게 변하니라는 걸 여기서 1법칙에서 배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2법칙은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해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봐봐. 내가 밖에 나가면 춥다라고 하는 건 왜 추운 거야? 찬 공기가 나한테 와서야? 아니 내가 열을 뺏겨서야. 열을 뺏겨서 추운 거죠. 뺏겨서 추운 거지 찬 공기 때문에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뺏겨서 추운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나한테 있던 에너지가 걔한테 갔잖아. 그다음에 우리가 방에 보면 책상이 있을 거 맞지? 책상이 어떻게 처음에 지훈아 너 책상 있어 없어?
있어요. 깨끗해 더러워? 처음에 엄마가 치워주시면 깨끗하죠. 깨끗하지. 근데 지금은 깨끗하죠. 지금 뻑지 말고. 오늘 정리하고 왔어요. 아 정리하기 전에는 더러웠죠. 더럽죠. 왜 그럽니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존재하던 에너지가 뭐로 갑니까?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라고 하면서 이게 제2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올 거니? 열, 효율,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이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이제 그걸 배우는 게 여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 밑에 온다. 연력학 1법칙부터 갑시다. 자,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지만 새롭게 생성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는 넓은 의미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뭐라고? 에너지가 보존된다. 다른 걸로 변환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하지만 뭐는 안 변한다?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밑에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력학 법칙은 무슨 어떤 상태를 갖고 얘기할 거냐? 기체를 갖고 얘기할 거야. 기체. 그럼 기체를 얘기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뭔가 있어야겠죠. 그 이상기체라고 얘기해요. 이상기체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서로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 뭔 소리야?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죠. 서로 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까이 온다 하더라도 서로 인력이나 그런 게 없다. 반발력, 인력 그런 거 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분자 운동이 느려지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분자 운동이 안 되는 온도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 부피가 없어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밑에 간다. 자, 이상기체. 분자의 부피를 무시할 수 있고 탄성 충돌 이외에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 기체로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므로 기체 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같다.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체가 이만큼의 공간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기체가 몇 개가 있겠죠? 됐어요? 그럼 이것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일정해 아니면 불규칙해? 일정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한 놈은 나 보셔요. 위로 갈 수도 있고 그 다른 놈 밑으로 갈 수 있고요. 한 놈은 왼쪽, 오른쪽 다 갈 수 있을 거죠. 대각선, 대각선. 그럼 얘네들을 보면 기준점을 정해놓고 위로 올라가는 건 위치 에너지 증가죠? 내려가는 건 감소죠? 옆으로 대각선 가는 건 증가, 감소. 이걸 합하면 위치 에너지, 즉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상기체의 에너지는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냐? 운동 에너지하고만 관련되어 있어요. 왜?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였는데 포텐셜 에너지 합은 빵이니까 결국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뭐야? 에너지. 기체가 갖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얘는 어떻게 구할까? 2분의 1 m v 제곱이죠. 됐어요? 그럼 속도 구할 수 있어 없어? 기체 분자의 속도 물론 구할 수는 있겠죠. 기계 사용하면. 근데 우리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식을 만듭니다. 2분의 3 nRT라고 해요. 됐어? nR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3 nRT도 있다고. 자, 현기야. n이 뭘까? 몰수죠. R이 이상 기체 상수예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nRT 2분의 3 nRT는 2분의 3 nR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이건 그대로 냅두고 결국엔 에너지는 고의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 여기 T라고 하는 건 뭐야? T? 온도죠? 그럼 무슨 온도일까? T? 절대 온도 단위입니다. 됐어? 절대 온도 단위를 우리가 뭐야? T라고 얘기해요. 단위는 무슨? 켈빈이라고 읽어주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체의 분자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온도예요. 혹시 기억나요?
샤를 법칙이라고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였습니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 증가되고 온도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이 샤를 법칙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있을 거예요. 이게 몇 도가 됩니까? 마이너스 273도씨. 이게 0 켈빈이라고 읽어줍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켈빈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요, 도시에다가 273을 더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도시 273을 더하시면 뭐라고? 켈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절대 온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온도 몇 도랬어? 몇 켈빈? 몇 잖아? 3켈빈. 그럼 몇 도씨? 영하 270도씨.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누구니 방금 얘기한 절대 온도 단위를 구하는 방법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어찌 됐든 간에 이상기체는 뭐라고?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온도 높아지면 에너지가 증가되고 온도 낮아지면 에너지가 감소할 것이고 이렇게 보신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밑에 나오라. 자, 이상기체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 존재하지 않는 기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보시면 압력이 낮거나 온도가 높거나 밀도가 작으면 보통의 기체는 이상기체처럼 행동합니다. 됐어요? 자, 그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상기체 평균 운동 에너지 나와있죠? U라고 해요. U는 2분의 3 nRT라고 했죠. N은 모수입니다. 뭐야? 면몰, 개수란 얘기예요. 개수. 근데 내부 에너지 갑니다. 내부 에너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을 말한다. 즉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나 했습니까? 0이 됐죠. 그러니까 결국엔 누구니? 운동 에너지를 얘기해요. 됐어요? 그래서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갑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압력, 기압이 뭐야? 기압이 뭘까요? 기체 압력이죠. 기체 압력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기체 압력이? 기체 압력이 뭐예요? 기체가 단위 면적당 가하는 힘, 이걸 보고 기압, 압력이라고 해요. 그 P는 이렇게 봅니다. 압력. A분의 F라고 해요. 얘가 힘이죠. A가 뭐야? 단면적이죠.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돌하는 횟수가 많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힘을 많이 주겠죠? 충돌하는 횟수가 적으면 힘을 적게 주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기압은 뭐라고? 용기 벽면이 받는 힘의 크기, 이걸 보고 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공간에 공기가 많아요? 어떤 공간에 공기가 적어요? 그럼 기압이 누가 커요? 많은 게 크죠. 당연히 충돌의 수가 많은, 입자수가 많으면 충돌의 수가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입자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충돌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뭐야? 면적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부피를 줄여버리면 돼요. 됐죠? 그럼 또 뭐 더하면 돼요? 온도를 높이면 되죠.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온도를 높이면. 자, 기체가 이만큼이 있어요. 그럼 처음 상태는 바깥이 1기압이죠.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해요. 대기압은 어떤 방향? 모든 방향에서 가해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크기를 유지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크기를 유지하는 이유는 안에서도 똑같은 기압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양이 정지 상태죠. 맞아요? 정지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R자이면 얼마? 그렇죠. 됐어요? 색깔 바뀌었지? 빨간색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색깔 좀 바꾸려고. 됐습니까? R자는 뭐라고? 요. 그럼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미는 힘과 안에서 미는 힘, 밀어내는 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야? 정리했으면 뭐야? 알셈 빵 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 뭘 줄 거냐 여기다가 열을 줬습니다. 열량을 줬대. 그럼 여기는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생각. 증가되죠. 증가된다는 얘기, 내부 에너지 증가된다는 얘기,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분자 빠르기가 그렇지 빨라져. 빨라진다는 얘기는 충돌 횟수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충돌 횟수가 증가됐어요. 충돌 횟수가 증가됐다는 얘기, 내부 압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진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자 여기서 미는 힘과 누르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같았었지. 근데 내부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바깥으로 미는 힘이 세다는 얘기잖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증가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그래야 크기를 유지하겠죠.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순서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보일 법칙 먼저 얘기합니다. 보일 법칙 뭐야? 기체 기체의 양 압력과 부피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일 법칙. 그래서 어떻게 돼? PV는 온도가 일정한데 P1, V1, P2, V2 다 온도가 일정한데 됐어요? 샤넬 법칙은 뭘까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 누구와 누구의 관계? 압력과 온도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됐습니까? 부피는 이렇게 뭐라 했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뭡니까? 보일-샤를 법칙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체의 뭐가 올라가는 기체의 내부 내부 에너지 증가됩니다. 기체 온도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 증가됩니다. 온도 낮아지면 내부 에너지 감소하고요. 됐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델타 U라고 얘기해요. 됐습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 델타 U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봅시다. 기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피가 커졌죠. 기체가 힘을 써서 부피를 늘린 거죠. 그럼 부피가 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하죠. 이해됩니까? 뭐 했다고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기체 부피 증가되면 기체는 뭘 했다? 일을 했다. 됐습니까? 이해되셔요? 네. 기억하십니다? 자, 근데 기체가 일을 했다. 이거 설명을 해야죠. 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지. 됐습니까? 자, 갑니다. P는 좀 전에 P는 뭐랬어? P는 압력은 어떻게 해서 P는 맞아요? F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P는 P 맞아요? 맞습니까? 이거 보셔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요만큼의 기체의 공간, 즉 다시 한번 부피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됐죠? 이게 단면적이 A입니다.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걸 열을 줬습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부피 늘 안 늘어? 늘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누구예요? 델타 L만큼. 됐어요? 왜 됐죠? 그 기체가 뭐 한 겁니까? 기체가 힘을 주어서 밀고 간 거죠. 됐어요? 다시 한번 기체가 뭐였다고요? 힘을 주고 델타 L만큼 간 거죠. 기체가 한 일은 기체가 준 힘 곱하기 높이 변화.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F가 뭐랬어? 그럼 여기서 요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단면적 곱하기 높이 변화죠. 뭡니까? V죠. U는 내부 에너지라니까 V가 부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입니다. 이해돼요? 이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라고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이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를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기체가 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봅니다.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라고 봅시다. T1, T2라고 보실 거고요. 됐습니까? 자, 압력이 똑같을 때 압력이 똑같았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V1, V2라고 합시다. 됐어요? 압력이 똑같을 때 찬 공기의 기체와 뜨거운 공기 기체 있습니다. 누가 부피가 커요? 뜨거운 공기죠. 그럼 T1이 클까요? T2가 클까요? T2가 크겠죠. 혹은 이렇게 갑시다. P1, P2 압력이 똑같죠. 지금 부피가 똑같죠. 근데 어떻게 돼? 뜨거우면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압력이 커지겠죠. 그럼 T1보다 T2가 크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봅니다. 첫 번째 PT 그래프에서 만약에 첫 번째 그래프 보면 이렇게 되겠죠. V1, V2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P1에서 P2로 뭐가 됐습니까? 부피가 이렇게 증가됐죠. 그럼 넓이가 뭘까요? 1이죠.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였다? 1이다. 이해됩니까? 또 하나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였죠. 됐어. 근데 압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압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갑니다. 얘가 이렇게 온다.
그럼 여기서 V1과 V2라고 보실 거고요. P1과 P2예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넓이가 있다는 얘기 뭔 소리야? 얘가 1이 된다. 부피는 증가됐고요. 압력은 감소됐지만 그래도 1은 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세 번째 그래프 하나 더 갑니다.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 여기부터 칩니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했겠죠. 이만큼을 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렇게 옵니다. 됐어요? 일을 했어요. 일을 받은 거예요. 이제 부피가 줄었으니까 요만큼 일을 받은 거예요. 색깔이 안 보이네. 이만큼 색깔이 이만큼 어떻게 받은 거죠. 그러면 전체에서 요 밑에만큼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이게 한 일이에요. 일을 했고 일을 받았으니까. 이해됩니까? 부피가 있으면 뭐라고? 일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한 정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V, P1, P2.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왜 했어요? P 곱하기 A 델타 V인데 얘가 얼마야? 빵이죠.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때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기억하실 거 뭐 있습니까? 온도가 증가되면 내부 에너지 증가돼요. 기체의 부피가 증가되면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면 일을 했고요. 부피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죠. 됐습니까? 쓸 거 쓰셔요. 얘기할 게 많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가 다 설명합니다. 몇 페이지냐? 이게 62페이지가 다 한 겁니다. 63페이지 안 갔습니다. 아직 6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자 이제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63페이지를 하기 전에 63페이지를 할 때 몇 가지를 설명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과정들 연력학 과정들을 배울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등압 과정이라는 걸 배워요. 등압이 뭘까요? 압력이 1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등적 과정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하다. 그다음에 등온 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등온 과정 뭐가 똑같다? 온도가 똑같다. 됐습니까? 마지막 네 가지를 배웁니다. 등압, 등적, 등온, 단열. 네 가지. 됐어요? 단열 과정은 뭡니까? 열을 공급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열력학 1법칙은 이거라고. 이거라고. 델타 U 더하기 W. 그러니까 공급한 열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 내부 에너지 변화, 내부 에너지 증가와 1로 바뀌어요. 열을 공급하면 어떻게 돼? 기체가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죠. 그 부피 커진대 안 커진대? 커진다 했지. 좀 전에 뭐 있었어?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서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되니까 내부 기압이 커지니까 외부 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커진다. 맞아요? 그럼 결국엔 누구니? 등압 과정 Q라고 하는 열량이 델타 U 더하기 W로 바뀐다는 게 등압. 됐습니까? 그런데 등적은 뭐야? 등적은 부피 변화 없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W가 빵이에요.
부피가 변해야 1을 했다, 1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피 변화가 없다는 얘기 결국에 1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결국에 우리 Q가 델타 U로 변해요.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다 쓰는 거죠. 그럼 들어오는 과정은 뭐가 변한다? 델타 U가 빵이죠. 그럼 W가 뭐가 된다? Q. Q가 W가 되고. 됐습니까? 단열 과정은 뭐야? 단열은 온도 변화. 외부와 에너지 교환이 없어요. 열을 받거나 열을 방출하거나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럼 뭐야? Q가 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W 더하기 델타 U라고 했지. 그럼 델타 U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W. 기체가 1을 해버리면요, 온도는 낮아져요. 기체가 1을 받으면 온도는 높아집니다.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 주에 이걸 마저 할 겁니다. 됐어요? 오늘 숙제는요. 우리 뭐 지난번에 시험 본 거 다 줬죠? 시험 본 거 다 확인하시고요. 됐습니까? 문제 틀렸던 거 다시 오답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제 풀었던 거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실 거 보시고 문제 풀었던 거 다시 풀어보십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안 푸신 분들은 숙제를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아셨죠? 왜냐면 니네가 공부해야죠.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공부해야 돼. 나도 공부를 합니다만 니네도 공부해야죠.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했다. 좋습니다.